자,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취했던 것에 반해서 스웨덴은 좀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 스웨덴에서 채택한 방식이었던 집단 면역이 최근에 성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 집단 면역이란 총 인구의 50에서 75%가 면역력을 갖춰서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영업장의 중단 없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우려 섞인 비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미국보다 40% 많고 또 같은 북유럽 국가들인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보다는 각각 12배, 7개, 6배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최근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스웨덴에서는 하루 3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안데르스 텍넬 스웨덴 공공보건청장이 이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재확산세가 스웨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봉쇄 등 극단적 조치 대신에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스웨덴식 집단 면역 방식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스웨덴의 인구 12만 명을 조사한 결과 양성 비율이 1.2%에 불과해서 이 집단 면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집단 면역은 백신이 존재할 때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백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미국에서 지금 백신 나오는 이 시기를 가지고 계속 지금 논란입니다. 보건 당국이랑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신 공급 시기를 놓고 지금 이야기가 좀 달리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서두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상원 청문회에서 올해 11월이나 12월이 돼야 아주 제한적인 분량의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미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그러니까 2021년 2분기나 3분기쯤 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백신보다 마스크 착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필드 국장이 착각했다면서 훨씬 빨리 백신이 준비됐다며 올해 연말까지 1억 회 분량의 백신이 미국에 공급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분량은 더 빨리 공급될 수도 있고 마스크보다 백신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레드필드 국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정부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면 나와 내 가족들은 주저하지 않고 맞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백신을 서두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안전성을 우려하는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에 민주당과 보건 전문가들은 보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백신을 정치화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이 FDA, 식품의약국의 백신 졸속 승인 압박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볼 텐데요. 이 브라질의 보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원 의장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가 가벼운 독감에 불과하다면서 책임감 있는 방역 정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브라질에서는 지금까지 442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보건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 지지자들과 악수하거나 포옹을 하고 다니다가 보소나루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16일 호드리고 마이아 하원 의장이
최근 수일간 고열 증세를 보여 코로나19를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 마이아 의장은 지난 10일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과 함께 루이스 푹스 연방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푹스 대법원장도 지난 14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지난 3월에는 다비 아우콜룸부리 상원의장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브라질은 3부 요인 모두가 감염된 나라가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브라질에서는 장관급 강요 23명 중에서 8명이 감염됐다가 회복됐고요. 주지사 27명 가운데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장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4,600명에게 접종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10,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이 백신은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서 임상시험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나이지리아 소식인데요. 13살 소년에게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10일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노주의 종교법원에서는 13살 소년 오마르 파루크가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알라에게 욕설을 한 혐의,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기소가 돼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파루크의 변호사는 파루크에 대한 처벌은 아프리카 어린이 권리 및 복지 헌장과 나이지리아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신성모독이란 죄는 나이지리아 법에 없으며 나이지리아 헌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세속법과 이슬람의 관습법인 샤리아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유엔 아동기금은 나이지리아와 카누주가 동의한 아동 권리와 아동 정의의 모든 핵심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이라면서 이 나이지리아 정부와 카누주 정부의 이 사건을 긴급하게 재검토하고 형량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이 법정은 같은 날 이슬람교 종파인 티자니아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 한 명을 과도하게 단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 야하야 샤리프 아미누에게는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아닌 다른 이슬람 지도자를 과도하게 찬양함으로써 무함마드를 깎아내렸다라는 이 죄를 덮어 씌운 겁니다. 네. 이 파루크나 샤리프 아미누처럼 신성모독죄로 처벌받는 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공격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폭도들이 집으로 몰려가서 가족들을 폭행하거나 집을 불태우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 참고로 나이지리아는 북부 지역은 이슬람, 나머지 지역은 가톨릭으로 양분이 돼서 두 종교 인구 비율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